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요즘 이제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지갑 탑재 때문에 많은 암호화폐 업계에 좀 뜨거운 감자로 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영상을 한번 찾았습니다. 네, 갤럭시 S10에서 이제 블록체인이 실제 작동되는 영상이라고 하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소리는 제가 일부러 음소거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네, 영상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뜨고 블록체인으로 더욱 안전하게 암호 자산, 네, 암호화폐죠. 보호하라고 뜨고요. 이제까지 나의 데이터들은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쉽게 해커들의 타깃이 되었다라면서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자의 권한 정보를 분산시켜 거래를 성사시키는 새로운 방식이다라면서 이제 블록체인은 많은 곳에 쓰인다. 쇼핑몰, 보험, 은행, 네, 뭐 게임에도 쓰이고, 네, 이렇게 블록 데이터를 뭐 나만의 개인 키가 필요하다, 프라이빗 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S10에서 이제 뭐 안전하게 저장한다는데, 네, 개인 키를 사용하는 그 순간까지도 안전하게 이제 보호가 된다며 이렇게 블록체인, 네, 대한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네요. 마지막에 이제 암호화폐 지갑이죠. 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있는 거 보니까 일단 비트코인과 네, 이더리움은 네,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갑 보이고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네, 송금이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뜨면서 갤럭시 S10의 블록체인 거래 참 편리하죠. 네, 이러면서 네, S10으로 안전하게 거래하세요. 라며 이렇게 영상이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정말 S10에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본 그 빅3 이벤트죠. 네, 그 중에 한 개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좋네요. 지금 암호화폐 뭐라 그러죠? 지원되는 암호화폐의 경우에 지금 삼성 쪽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네, 확실하게 이제 지원을 하는 것 같고 그 코스모 코인이라고 네, 코스모 코인도 네, 지원을 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한번 네, 봐야죠. S10이 나왔을 때 과연 어떠한 네, 암호화폐를 지원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이 정말 암호화폐 업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는 네,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의 EU가 이제 XRP 게임 계획 빠른 지불로 유럽의 금융 혁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좀 쓸데없는 내용들이 많아서 한번 네, 축약해봤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빠르게 국경을 넘나드는 정착촌을 위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제 통찰력 섹션에서 최신 블로그를 통하여 유럽 시장 및 혁신과 성장을 위해 적시에 지불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국경을 초월한 실시간 지불에 대해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고 있네요. 전 세계 소매 업체, 제조 업체 및 서비스 공급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시 생산부터 시작하여 뛰어난 효율성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대형 제조 업체와 소매 업체가 부품과 재고품을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덜 든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소기업이 작업 자본의 상당 부분을 재고와 공급으로 묶을 필요가 없을 때 이 돈은 미래의 혁신을 도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소기업들은 다른 나라에서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불하는 것이 상품이 도착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놀라운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돈을 보내고 받는 시간보다 물건을 받는 것이 더욱더 빠르다, 송금이 너무 느리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네, 이게 네, 갑자기 네, 넘어갔었네요. 네,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EU 내에서 이제 국경을 넘는 지불은 때때로 빠르게 이루어지지만 만약 지불이 정규 은행 개설 시간 밖에서 시작을 되거나 스페인처럼 절차가 느린 국가를 통과한다면 최대 24시간까지 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네, 느린 속도죠. 네, 국경을 초월한 지불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적기 주식의 수령 지연은 기성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훨씬 더 이제 큰 타격을 입힌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중소기업은 이름 인식과 신용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화가 발송되기 전에 이제 대급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재화의 신속한 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울 수 있는 유럽의 가장 저렴한 공급자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세르비아 같은 이유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 공급자들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값비싼 이렇게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더 빠른 지불이 이제 성공의 길이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혁신의 문제가 있으며 미국과 중국에 뒤처져 있다고 말을 하면서, 금융 서비스 제공자들은 EU와 동유럽에서 지불을 지연시키는 마찰을 줄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리플은 이제 은행과 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엑스래피드 제품을 통해 이미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동시에 그 수수료를 절감한다는 사실을 입증을 했었죠. 더 많은 유럽 은행이 이제 국경을 초월한 지불을 위해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중소기업 고객들에게 더 빠르고 더 싼 송금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게 된다면, 유럽 경제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국제 무역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을 열 것이라고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은행과 결제 서비스가 적시 처리 프로세스를 채택할 딱 좋을 시기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글로벌 규모 영향을 미칠 계획인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제공자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결제 솔루션 이제 엑스비아를 이제 영국 페어엑스가 이제 영국 중앙은행과 이렇게 좀 파트너십을 맺었죠. 네, 페어FX의 이제 CEO는 영국의 더 빠른 지불 체계에 직접 가입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네요. 이러한 발전은 결제 공급망을 합리화하고 결제 처리 비용을 절감하며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제품 반복을 촉진하기 위한 그룹의 전략과 일치한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리플의 이런 사업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커져가는 것이 눈에 보여서 정말 XRP 투자자로서,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XRP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지금 아쉬운 거는 가격뿐입니다. 네, 가격을 제외한 모든 것들, 리플과 XRP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건강해지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때 지금 XRP가 굉장히 호재가 쌓일 만큼 쌓였다고 믿기 때문에 언젠가 꽃을 크게 한번 피울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네, 다음 이제 기사입니다. IMF와 리플은 무엇을 하는 중인가? 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줄였습니다. 네. IMF와 이제 리플에 대해 한번 잠시 보자 그러면서, 약 2년 동안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리플과 IMF를 함께 보았다. 우리는 국제통화기금 전무 이사이자 의장이 리플과 디지털 자산 XRP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찬사를 보내는 것을 보았었죠. 네, 많은 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 왜 굳이 그랬을까? 목적이 뭔가 있지 않을까? 라면서 이제 의문을 품는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리플과 IMF 사이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자라면서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달 전 이제 파리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누구냐면 IMF의 이제 최고 헤드, 최고 우두머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 우두머리가 이제 은행들에게,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에 대해 행동하고 적응해야 한다고 경고를 하면서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많은 나라에서 은행 시스템이 붕괴된 사람들과 살아남은 사람들 간의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그 차이는 식인종들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식인종들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과 식인종 양을 스스로 유도하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이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이거를 아무리 봐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일부러 식인화를 사용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약간 놀라고
끔찍한 단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 본인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무슨 뜻일까? 사업 모델에 지장을 줄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바꿀 것이며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거래를 촉진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며 왜냐하면 여러분의 은행과 고객과의 관계인 기존의 중추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구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이제 기반으로 한 이제 국제 송금 결제 시스템이 기존의 전통적인 스위프트를 말을 하는 거였죠. 그것보다 훨씬 좋다. 비용도 절감하고 속도 면에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IMF가 이제 디지털 자산에 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면서 사실은 간단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고 있네요. 국가 또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보유하거나 디지털 통화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일본은행, 싱가포르, 이란 등이 모두 디지털 통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읽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IMF도 이제 개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IMF가 이 나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폐를 찾도록 강요를 하게 될 것인데 충분한 국가가 CBDC로 전환이 되게 되면 XRP는 예비 자산이 되고 IMF는 개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통화당국은 조만간 이제 블록체인 기반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여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시험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기에 이 케이크가 있다. 이게 뭐 미국에서 쓰는 표현 같은데 이 케이크가 있다는 게 무슨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는 리플과 IMF가 이제 거래가 끝났다고 믿는다. 이것은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을 때 여러분이 팀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연상시키나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이제 이 사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빵형이 굉장히 멋있게 서 있고 이분이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입니다. 이분 서 있고 IMF와 리플의 이제 그 임원들 IMF의 임원들이 같이 사진을 찍은 이런 사진인데요. 정말 IMF와 리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뒷거래가 이제 뭔가 있겠죠. 뒷거래라고 해서 조금 그러긴 한데 뒤에서 아마 무슨 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좋은 의구심을 품는 기사였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OKEX의 비트코인 선물 분기물 상위 트레이더들이 이제 롱 비율이 우세하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롱 비율이 우세하다는 건 많은 트레이더 분들이 암호화폐 가격이 이제 하락은 끝났고 상승을 할 시점이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걸 반증으로 보여주는 소식이죠. 정말 암호화폐 지금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조정이 끝난 후에 이제 커다란 상승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인쉐어스의 이제 CSO가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전 세계 이목 집중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국 암호화폐 투자 회사인 코인쉐어스의 CSO 멜텀 더머러스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현재 개발도상국에선 이미 비트코인, 잼, 리피오 등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이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제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신용대출 시장의 규모는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신용카드 대출 등을 포함해 4조 달러에 육박한다며 이렇게 얘기를 마치고 있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레딧의 이제 공동 창업자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장기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는 장기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투자에 적용되는 훌륭한 조언이지만 초기 단계를 겪고 있는 암호화폐 산업에 유난히 적합하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암호화폐 업계는 투기꾼들이 떠난 뒤 진정한 신봉자들만 남았으며 실제로 유용한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이제 생각하는 이 마인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이 레딧의 공동 창업자도 분명히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지금 저희는 단기적인 이렇게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정말 지금
네, 성장해 나가는 중이고 정말 초기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12년, 2013년에 이렇게 뭐 투자하신 분들이 극초기 단계 이제 극초기 투자자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투자하고 있는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시청자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정말 초기 단계고 지금 규제도 지금 제대로 안 잡혀 있고 네, 이러한 상황에서 네, 이게 초기 단계지 어떤 게 초기 단계겠습니까? 정말 초기 단계의 암호화폐 투자자라는 예,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네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모건크릭 CEO가 JPM 코인은 암호화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영국 소재 투자 컨설팅 업체 모건크릭 디지털 에셋의 최고 경영자인 이제 마크 유스코가 JPM 코인은 암호화폐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는 JPM 코인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비트코인 킬러가 아닌 리플의 킬러가 될 것이라고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요? 네, JPM 코인이 암호화폐가 아닌데 리플의 킬러가 될 것이다. 네, 무슨 네, 굉장히 말 속에 모순이 있는데 기사가 잘못 나온 거지. 이 모건크릭 CEO가 네, 소주 한 잔 먹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인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